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목소리 톤이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호탕치듯이 하니까 목이 굉장히 좀 아픈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시장 오늘 좀 어떠셨나요? 오늘 시장 뭐 좋은 것 같으면서도 코스닥은 사실 뭐 종가로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것 같고 코스피도 거의 보합권인데 이 시장은 왜 이렇게 구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종목들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하락을 계속 이어오던 종목들, 특히나 올랐던 종목이 내린 거는 그나마 양반이지만 내리던 종목이 하락장이 더 내리면은 괴롭죠. 손절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고민이 많아지실 거고. 자,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일정 특정 구간에 또 심리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가격 라인을 또 이탈하면은 또 매도가 또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가격 변동은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사실 너도 나도 한번 벌어보자. 그래서 보통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아서 돈을 막 더 투자하는 경우, 내릴 때는 더 내릴 것 같아서 그냥 빨리 또 잘라버리는 경우, 이런데 사실은요 그 반대로 움직여야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늘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있었고, 자, HMM 기준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애매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것도 있고,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각각 상방이든 하방이든 시세가 극단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좀 있어서, 뭐 물론 위로 터지는 건 좋죠. 근데 위로 터질 기대감, 그리고 여러분들 5대5다라는 거는요, 하락도 50% 확률이고 상승도 50% 확률이거든요. 물론 보통 주식이 업앤다운이지만 그 와중에도 얘는 그래도 상승 여력이, 상승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꼽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런 종목들로 접근해서 수익을 보는 것처럼. 근데 HMN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금은 이슈나 여러 가지로 같이 고려를 했을 때 정말 딱 5대5예요.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정말 그 선상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좀 드릴 거고, 시장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특히 초보자분들 잘 들으세요. 듣기 싫고 내가 별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시장 무시하고 들이대면은 호되게 당합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시장의 앞으로 전망을 좀 보는 것들은 일기예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하락장, 비가 오면 어때요? 우리 비를 그림으로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원래 비가 물방울이 사실 투명색이잖아요. 근데 비는 파란색으로 또 막 우리가 그림을 그려요. 비 내리는 거를. 맞죠? 그래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장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비 올 때 외부 활동하는 거 얼마나 짜증나요. 막 신발도 젖고 옷도 젖고 막 짜증나잖아요. 그쵸?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빨간 장에 또 맑아요. 햇빛이 쨍쨍 맑아. 물론 지금같이 오늘같이 햇빛 쨍쨍할 때는 막 더워 죽죠. 이런 거 말고 어지간하면 날씨가 좋은 것들이 그래도 좀 낫겠죠, 그나마. 그래서 비 오는 장, 그리고 맑은 장, 이게 그날그날의 어떤 날씨들이란 말이죠. 그날 날씨에 따라서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 싶으면은 우리가 우산을 미리미리 챙겨야 될 것이고, 오늘 소나기가 온다네. 근데 뭐 한 3에서 5mm밖에 안 돼. 그리고 뭐 잠깐이래. 그러면 뭐 작은 우산을 챙기든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우산 안 챙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처럼 그날의 일기예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뭐 앞으로 예측을 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날의 시장을 적어도 체크를 좀 하자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주식에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 비 오는 날, 폭우 쏟아지는 날, 나는 그냥 홀딱 다 접고 가야 된다.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사들인 이 명품 가방 우산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꼭 시장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튼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같이 차트도 보고 하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소리 톤이 좀 낮은 점은 뭐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저는 오히려 기분 좋아요. 어제 오늘 특히 지금 제가 최근에 특히나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벤트만큼이나 우리 많은 신규 회원님들이 또 가입을 해서 오고 계시기도 하고, 저는 지금 같은 시장 2차전지 홀딱 빨아먹고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현금 확보 계속 하자 2차전지 거 매도한 거 현금 그대로 잘 들고 계세요. 계속 제가 강조했어요. 왜?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 거기에서 새로운 거를 저렴하게 살 거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근데 또 놀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놀 수는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시장에서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를 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뭐를 해드리냐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아예 드려요. 초보자 전용 추천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회원님들의 계좌를 그냥 이 단기 계좌, 장기 계좌를 구분을 하거든요. 그럼 단기 계좌에서 사라는 것만 사고 팔라는 거 팔고 사라는 거 사고 팔면 돼요. 똑같이 그냥 내 계좌가 이거다 생각하고 똑같이 맞추면 돼요. 나는 그냥 막
리딩에서 사실 좋은 브리핑들을 많이 드려요. 이 종목은 뭐가 좋고 이런 건 또 뭐가 좋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종목을 막 대응도 못하고 또 손절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매도를 하라 할 때 또 못해서 물려가지고 그냥 들고 계신 분들도 있고 막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예 그냥 계좌를 딱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야. 아예 그냥. 그래서 제가 매번 저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 회원님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림들 딱 올려드려요. 추천주 뭐뭐뭐 해서 딱 드리고 그림 올려드리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 LS 일렉트릭이나, 그렇죠?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CS 윈드, 단타로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안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영역도.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뭐가 됐든지 탁탁탁 그냥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뭐 LS 일렉트릭 뭐 120만원 수익 보신 분 계시고, CS 윈드 25만원 수익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보시는 것처럼 LS 일렉트릭 뭐 2%대 이렇게 27만원, 뭐 CS 윈드 이렇게 뭐, 그렇죠? 짧게라도 먹을 수 있는 거는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락장인데, 하락장은 트레이딩밖에, 단타밖에 답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막 빠진다고, 종목 빠진다고 속 터져 하지 마시고, 종목이 빠지는 거는 시장이 빠지니까 종목이 빠지는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는 우산을 안 씌워져 있는 거는 젖는다라는 거죠. 응? 내가 시설물을 밖에 내놨어. 비를 맞으면 안 되는 걸 밖에 내놨어. 근데 비가 와. 비가 맞아. 젖어. 그럼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주식도 똑같아요. 비가 왔어요. 내가 미리 오늘 하락장인 거를 뭐 알고도 사실 뭐 어떻게 전날 정확하게 다 매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비가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비 맞으면 그냥 말리면 되거든. 근데 그 말리는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겠죠. 그 차이라는 겁니다. 하락장이 온다고 내 주식을 다 내다 던지고 죄송해요.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락장이 온다고 주식을 다 내다 던지고, 하락장이 온다고 또 투매해서 투매를 부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 확실하게 장기 투자를 하시고, 단기 계좌를 운영하실 거면 확실하게 단기 운영하시고, 공격적으로. 이도 저도 아닌 매매를 하면은 돈 못 벌어요. 돈 못 벌어, 지금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반드시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 자, HMM 기존에 말씀드린 내용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일단은 가장 진짜 핵심적으로, 정말 핵심적으로 지켜줘야 될 단가가 심리적으로 4만원이다. 4만원이라는 가격은, 이거는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진짜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4만원을 깨면은 투매가 좀 많이 나올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르르 쏟아진다 이건 아니지만, 왜냐면 거래가 좀 많이 잠잠해져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좀 깬다고 막 이렇게 빠지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4만원을 깨는 순간부터는 야금야금 매도가 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슬금슬금 이렇게 투매가 좀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시장에 의한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지 확률이 한 60%는 된다고 봐요. 60에서 65%.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컨센서스가 또 높아졌고, 컨센서스 높아진 거 반영된 거 어제 말씀을 드렸죠. 결국 운임지수는 신고가를 계속 가고는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임지수 신고가 계속 가는데 왜 주가 못 가요? 이러시는데, 주가와 운임지수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똑같이 일치해서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운임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그 해당 시기에 운임지수가 발표되는 해당 시기에 맞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운임지수 기준으로 해서 그때 수출한 건에 대해서 매출이 얼마큼 발생되고 이익이 얼마큼 발생돼서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축적돼서 실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예요. 그냥 무조건 운임지수 올랐다고 주가 뻥 같이 오른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운임지수가 오르는 것도 수출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 운임지수가 올라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주식도 주가가 가격을 올리면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 줘야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도 사실 실적이 조금 더 컨센서스가 높아지고 목표치가 좀 높아지고 추정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상방으로의 가능성은, 그러니까 밸류적인 상방으로의 가능성은 더 열려 있는 거죠. 결국에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언제 다가오냐라는 건데, 문제는 시장이 안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시장 전체의 수급적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특정 종목들로만 수급이 지금 가파르게 유입이 되고 있고, 지금 같은 시장은 여러분들 트레이딩 시장이에요. 트레이딩 시장. 단타를 쳐야 되는 트레이딩 시장입니다. 돈을 벌겠다 그러면 트레이딩 하셔야 돼요. 데이 트레이더들이 지금 돈을 잘 벌어요. 데이 트레이더들이. 왜? 하락장이면은 올라가는 종목이 좀 더 눈에 쉽게 띄거든요. 상승 종목 중에 센 놈만 잡아가는 게 쉽거든요. 상승장에서는 다 오르니까 힘들어요. 오히려 조금 먹고 빠지고 옆에 가고, 조금 먹고 빠지고 옆에 가고. 근데 하락장에서는 물론 상승폭이 좀 적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르면은 좀 특정 종목들은 또 탄력 있게 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이 좀
어울리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단타 같은 지금 같은 경우에 물린 종목이 만약에 있다. 그럼 여기서 수익을 보고서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계좌 운영을 하시는데 좀 만약에 물린 게 있거나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수익을 봤어요. 오늘 단타로 이만큼이라도 수익을 봤어요. 그럼 뭐 하다못해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300 뭐 한 80, 380, 390만 원 가까이 수익을 보셨는데 내가 한 뭐 어떤 종목 한 200만 원 정도 물렸어. 그러면은 지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직도 꼭대기거든요. 코스피도 그래도 꼭대기예요. 지금 신고점 대비해서 100포인트밖에 안 빠졌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그냥 꼭대기예요. 꼭대기. 오늘 그냥 꼭대기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10포인트, 1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직도 빠질 폭이 많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영역이 많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간들 보세요. 이거 막 엄청나게 빼잖아요. 그죠?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같은 장은 딱 집중해서 그날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고, 물린 종목이 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단타로 수익 본 걸로 정리할 것들은 정리를 좀 하고, 390만원 수익 봤네요. 그럼 200만원 정도 정리를 해. 나머지 140만원만 내가 오늘 익절금. 하락장에서 종목 하나 지우고 140만원 수익 보고, 이러면 땡큐지. 이분 기준으로는 그럼 땡큐죠. 그죠? 여기서도 뭐 20만원치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한 34만원 정도 돈을 벌었네요. 하락장에 34만원만 돈 벌어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회사 직장인도 웬만한 직장인들 일당보다도 센데. 그죠? 그런 관점으로 120만원, 뭐 이거 다 해서 147만원, 150만원 가까이 돈 벌었네. 하다못해 한 7, 80만원 정도만 다른 종목 저 매도해가지고 현금 확보하고 내일 이거 익절한 금액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또 단타 치고. 지금은 단타를 해야 되는 시장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좌를 운영을 해야 때에 따라서는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계좌를 불려나갈 수가 있고, 또 상승장에 있을 때는 이런 스윙 패턴으로 질질질질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시장이고, 그렇게 시장에 맞게끔, 그날의 일기예보에 맞게끔 우산을 준비할 거냐, 장대 우산을 준비할 거냐. 저는 키가 크거든요. 저는 키가 188입니다. 몸무게는 얼마 전에 두 자리로 왔어요. 제가 한때 107kg까지 가가지고, 막 여러분들 107kg라면 엄청 막 이렇게 푸짐할 거라 생각하는데, 188에 107kg면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합니다. 그냥 평범한데 배 조금 나왔다, 요 정도예요. 통통 정도입니다. 저는 골격이 좀 굵어서. 근데 107kg 가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고 뭐 이게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도 먹고 해가지고 식단 관리하고 해서 지금 한 98, 99까지 좀 뺐어요. 한 지금 두 달, 세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천천히 그냥 뺐어요. 뺐는데 이제 배가 석 들어왔거든요. 아무튼 뭐 지금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왜 이 얘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만약에 비가 많이 와, 그러면 저는 장대 우산을 항상 써요. 그래서 우산을 또 큰 걸 써야 될 때가 있고, 소나기가 와 그럼 뭐 큰 거 들고 다니기 막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그만한 거 그냥 가방에 하나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 이렇게 쓰면 되고, 그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시장 상황에 맞게 준비하자, 이렇게 좀 예시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많은 초보자분들이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꼭 단타수장한테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계속 제가 기다려라, 느긋하게 봐라.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우리 회원님들께 무슨 이야기를 좀 드리냐, 시장이 오늘 아침에 붕 뜬다고 해서 흥분하지 마라. 이거 여러분들 다 낚는 거다. 낚시를 하는 거다. 시장 지금 요즘에 어때요? 아침 같은 경우에 시장을 보시면은 요즘에는 전일 미국 시장이 마감이 상승 마감이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시세가 안 나와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아침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회원님들께도 혼내요, 제가. 주가 상승 속도는 빨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자마자 빨리빨리 올랐으면 좋겠고, 너무 빠른 거는 또 업무가 있으시니까 대응을 놓치고, 근데 그렇다고 또 손절은 하기 싫고, 그럼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에요, 이도저도. 반대로 또 대형주, 안전한 건 알겠는데 너무 무겁고 느려서 답답하고, 빠른 거 하고 싶으면 빠른 거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셔야 되고, 느린 거 못하겠으면 느린 걸 하시고, 느린 걸 해야 되면 안전하게 하는 대신에 기다려야 되는 거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국도로 지방 내려가면은 뺑뺑뺑뺑 돌고 자꾸 밟았다 떼야 해야 되고, 신호등 걸리고 시간 오래 걸리고, 대신에 무료잖아요. 그쵸? 톨비 아끼려면 그렇게 가야지. 근데 톨비 부담하고 나는 편하게 빠르게 갈 거면 고속도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짜잘한 한두 번의 손절이 있었다고 이거 나랑 안 맞아, 그러면 안 된다. 할 거면 확실하게 끝까지 하셔라. 그리고 계좌를 통째로 같이 계좌를 봐라. 계좌를 이 한 종목 가지고 내가 뭐 됐다 안 됐다 이거를 승패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미국 시장 일제히 반등을 성공했는데, 그쵸? 저가 매수 유입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
델타로 인한 하락? 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시장이 그랬죠? 근데 오늘은 델타 확진자 속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로 또 찍고 있는데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반등? 확산세를 뭐 계속 주시해라? 뭔 소리야. 델타 때문에 빠졌다며. 근데 델타 확진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왜 주가는 그럼 왜 다시 올라? 그쵸? 이렇게 기사를 띄우는 거는 뭐 무슨 이슈라도 띄워야 돼요. 무슨 이슈라도 띄워야 됩니다. 이유가 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저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저도 맨날 기사를 보지만 현실적으로 필드에서 뛰는 사람은 알잖아요. 저는 지금 필드에서 뛰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말이 좀 웃기죠? 말씀드렸듯이 델타로 인한 하락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이다. 진작 발생한 악재인데 어제 시장 많이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고 그랬잖아요. 엊그제에서 어제 넘어온 날 시장에 모멘텀이 없어서 빠지는 거예요. 델타 핑계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도 아직 지금 미국 시장 보면 어닝 시즌, 우리나라도 어닝 시즌이에요. 그래서 대형주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등등등 쭉쭉쭉 브리핑을 드렸고,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 찍고 돌리고 있어요. 삼성전자 갑니까? 못 가네요. 삼성전자 못 가요. 왜 못 가는지 다 얘기해 줬잖아요. 환율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고, 그 다음에 과수요. 오더가 많이 들어왔다. 오더가 평소 대비해서 배로 들어왔다. 왜? 주문을 해서 생산을 해서 출고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대기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계속 주문을 넣어 놓는 거야. 근데 그 오더가 한때는 반도체 초호황기인 줄 알았지. 물론 호황기는 맞아요. 왜? 과거 대비해서 수요는 굉장히 많이 급증은 했으니까 호황기는 맞는데 단순하게 지금 주문건, 이 오더건으로만 반도체 시장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못 가는 겁니다. 왜? 기존의 목표가를, 지금 목표가를 자꾸 증권사에서 낮추죠. 왜 낮추는 겁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호황기다 해가지고 막 끌어올렸어요. 현재 지금 수주들이라든지 뭐 오더가 들어온 것들, 오더 들어온 것들이 물량이 막 이만큼 돼 있어. 야, 지금 우리 생산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이만큼이나? 근데 이걸로 기준 삼아서 목표 주가들을 막 11만원, 12만원까지 불러놓고서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과수요야, 과수요. 과수요, 과오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100개가 필요해. 예를 들어서 나는 반도체 100개가 필요해. 근데 이 100개를 받으려면 6개월이 걸려요. 그럼 6개월 받아가지고 이거 100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뭐 이거 쓰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6개월 곱하기 100을 600개를 주문을 넣어놔야 랠리로 탕탕탕탕탕탕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배 이상 지금 오더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제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낮죠. 그러면 실적이 좀 주춤하겠네? 왜? 우리는 이걸로 기준 잡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공급이 좀 풀리면, 공급이 완화되면 600개까지 주문해요?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에 발목을 잡는 이유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그리고 환율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달러 환율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얼마입니까? 1155원까지 또 올랐어요. 또 올랐습니다. 환율이 올라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지분이 53% 정도가 되는데 이거 주가는 빠지고 환율도 지금 원한 약세야. 그러면 더블로 손해인데 여러분들은 들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 6개월 동안 최저점이 78,400원인데 오늘 78,500원의 종가를 마감을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일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수는 있겠죠. 시장이. 미국 시장 지금 선물은 좀 무난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보고 삼성전자 주가 동향 충분히 한번 여러분들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HMM 같은 경우에 중간중간에 제가 수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컨센서스 상향 조정과 또 캐파 증가 여러 가지 뭐 많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긍정적으로도 보고 있어요. 충분히 한번 앞고점을 넘어서 새로운 가격대는 찍어줄 수는 있는데 외부적인 영향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디까지 빠졌다가 올릴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으로서 감을 전혀 잡을 수가 없다. 근데 1차적으로는 4만원은 꼭 지켜줘야 된다.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다? 트레이딩 장세다. 지금은 트레이딩 장세다.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열심히 벌 수 있을 만큼 좀 벌어두시고 물린 종목도 있으면 그런 걸로 벌어서 해결을 하셔도 돼요. 시장이 빠진다고 빠지는 대로 무리하게 손절하면 계좌의 빵꾸만 커져요. 구멍만 커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목소리 너무 다운돼서 죄송하고 영상을 하나 더 찍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자, 아무튼 최근에 뭐 이벤트를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는데도 너무 많은 회원님들이 오셔서 좀 감사도 한데 좀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지금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거를 몸소 체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일진 머티리얼즈, 대한유화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수익을 좀 보면서 대응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고, 아시다시피 위직 스튜디오 최근에 막 메타버스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어제 쿨하게 매도를 또 다 했었고요. 아마 어제 최종 목표에 도달해가서 한 56% 정도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 기준이긴 한데 40%에서 벌써 530만 원이시잖아요. 56% 정도 아마 익절하셨을 거예요. 카카오 게임즈도 57% 아직도 들고 가고 있고, 오늘도 카카오 게임즈는 또 더 올랐어요. 그렇죠? 오늘만 해도 종가 5% 올랐네요. 지금은 70% 가까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테마주라고 해서 테마주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 테마 중에 가장 좋은 종목들은 꼭 하고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 한 종목만 가지고 지금 7%에서 1100만 원 수익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벤트 진행할 때 막차 타라고 했잖아요. 이차전지 막차 타라고. 일진 머티리얼즈로 돈 벌어가지고 44만 원에 결제를 하셔 들어오셨거든요. 만기가 안 됐는데 지금 벌써 그냥 일진으로 돈 벌었다고 연장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 단타수장의 리딩 매력이 뭐냐면, 처음부터 비싼 거 안 권해드려요. 사실 뭐 100만원 상품? 누군가에게 비쌀 수 있지만 여러분들 타사 몇백만원 이용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니야. 근데 이걸 처음부터 권하지 않아요. 이거에서 돈 벌어서 하세요.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이거 안 받아요. 하려고 해도 안 받아. 물론 진짜 뭐 하겠다 뭐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아요. 보통 99만원짜리 상품은 기존에 이걸로 돈 번 분들이 이걸로 연장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제 하락장 오면은 그 뒤에는 또 상승장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승장이 뭘 해야 될지는 뭐 당연히 제가 VIP 방에서 언급을 좀 드릴 거고, 이미 또 몇 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오셔서 같이 좀 참여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같은 시장에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작년 같은 시장이 계속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010-229-2353. 계좌가 굉장히 꼬이고 좀 어렵고 힘들다. 오셔서 뭐 단타 조금씩 병행하면서 물려있는 것도 좀 해결을 좀 하시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좋은 성과를 좀 만들어 보자고요. 물렸는데 현금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하지 마시고, 좀 짜잘한 것들이라도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진짜 답 없는 종목들이다라고 싶은 종목들은 그냥 또 과감하게 쳐버릴 건 쳐버리세요. 그래서 일부 현금 확보한 다음에 그런 걸로 이렇게 트레이딩 하셔가지고 단타로 돈 벌어서 번 걸로 일부씩 조금씩 물량 덜어내서 현금 확보하고, 그래서 뭐 계좌를 좀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갖는데도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문의 많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